이번 영상에서는 7월에 분양하게 될 더 파크사이드 서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한남 뉴타운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더 파크사이드 서울 같은 경우에 먼저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게 될 건데, 오피스텔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라고 보면 돼. 전용 평당 2억은 무조건 넘을 건데,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분양 내용이 좀 궁금할 거고, 자금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좀 불편한 분양 정보일 수 있는데 뭐 어쩌겠어, 그게 현실인데. 돈은 나만 없는 거야. 더 파크사이드 서울의 입지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 우선 부지는 유엔사 부지에 들어서게 될 건데, 이쪽 같은 경우에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 유엔사 부지 위쪽에 현대건설에서 매입했던 크라운 호텔 부지가 있거든. 이쪽부터 더 파크사이드 서울,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면 이제 수성구 부지가 이제 매각이 될 건데, 그 이후에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가 아페르 한강,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 중공이 떨어질 건데 아페르 파크가 지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 공원 라인 크라운 호텔부터 용산구청 바로 옆이지. 이쪽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한남 5구역하고 한남 4구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서울숲 3대장이지. 갤러리아 폴의 아크로솔 포레스트 트리마지에부터 성수 전략장비구로 이어지는, 우선 서울숲 공원을 좌측에 끼고 있잖아. 그러면 이 L라인하고 유사해. 그 중에서 유엔사 부지인 이 파크사이드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성수 3대장 L라인 부의 축처럼 고급 주거 벨트의 코어라고 보면 되겠지. 이쪽이 이렇게 형성되는 고급 주거 벨트에서 코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이쪽이.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용산공원 한남 뉴타운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우선 이 표에 보는 것처럼 뉴욕 센트럴파크가 100만 평이고 용산공원이 92만 평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사이즈가 거의 유사하지. 모양은 좀 다르지만 이 공원의 파급 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이쪽 이 더 파크사이드 서울의 이제 입지적인 가치인데,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유엔사 부지 전체 쪽에서 이쪽이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고 아파트 의미하지.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인데 이쪽이 오피스텔이고, 뒤쪽에 더 파크사이드 몰 쇼핑몰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로즈우드 호텔이 있어 뒤에. 그러니까 이번에 분양하는 거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라고 보면 돼. 이쪽 오피스텔 쪽.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의 분양 정보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복합 용도 개발로 지어지게 된 건데 MXD 방식이라고 해. 이 방식은 뭐냐면은 주거를 중심으로 호텔, 상업, 업무, 문화, 여가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개발 방식을 말하는데, 기본 모토가 하나의 통합된 비전알이 정교하게 계획을 하는 걸 말하고, 최근에 선진국들의 도시개발 트렌드야 이게. 복합 용도 개발이. 그 대표적인 게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가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 될 거고,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의 그 분양 규모는 총 4개 동이고 775세대야.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증축이 될 건데, 이 층수가 생각보다 낮지. 이 이유가 있어. 지금 현재 남산 조망보호 때문에 해발 90m 고도 제한 지역이거든. 이쪽은 기존의 용산의 기존의 남산 주변에 높이 계획이 있었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한남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남산 주변이 고층으로 지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의 서울시에서 용산 주변에 기존 남산 주변 높이 계획이 규정이 돼 있는데, 그 규정은 반포대교 북단에서 520m 된 지점이 남산 7분홍선을 넘어가면 안 돼. 보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남 쪽에서 바라봤을 때 남산 타워가 가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같은 경우에도 20층으로 증축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어떤 걸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층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20층으로 지어지게 되면 전체 높이를 높일 수가 없겠지. 어찌됐건 분양 실적 때문에 세대수를 늘리려면. 그러니까 아주 고급화된 그 고층 층고를 갖기는 힘들 거야, 현실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되고, 평형별 분양 내용은 전용 면적 53제곱미터 1.5룸일 이게 16평 정도 할 건데, 이게 212실, 그리고 70제곱미터 투룸 21평 정도 하겠지. 237실이야. 그리고 3룸이 272실, 그리고 119제곱미터 펜트가 2개 거야. 그리고 건축 설계는 뉴욕 허드슨 야드를 설계했던 뉴욕 소재 KPF라고 컴패던스 폭스거든. 그리고 적용 같은 경우에는 뉴욕 하이라인 파크를 담당했던 필드 오퍼레이션에서 담당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적용이라든지 설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고급스럽다고 판단하면 될 거야.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게 로즈우드 호텔이거든. 로즈우드 호텔은 객실 250개 규모로 6성급이야. 그리고 이쪽 로즈우드 호텔에서 이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의 어메니티를 직접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반되는 서비스는 최고급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쪽을 분양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면 디테일한 유닛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선 이 4개 동 중에 보면 어찌됐건 제일 로얄동은 이 동이겠지. 공원의 전면부에 연구 조망을 갖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전면부는 로얄동이 될 건데 면적이 다소 넓은 걸 분양을 하게 될 거야.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면부에 94 타입, 99 타입, 103 타입, 105 타입 정도가 들어가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내가 계산했을 때 이 분양가가 60억이 넘을 거야, 이쪽은. 그러면 무겁지, 금액대가. 그러니까 이쪽 보면 특이한 게 있어. 약간 디귿자로 이 준공이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뒷동 같은 경우가 B동일 텐데, 이쪽은 이 사이로 조망이 나올 수가 있어. 이 가운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쪽은 1.5룸으로 분양을 할 거야. 그럼 이 높이 구조로 봤을 때 12층 이상이면 조망이 뚫리겠지. 그러니까 이쪽이 분양이 청약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 청약 이후에 어찌됐건 선착순으로 선점을 할 때는 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이 뒤쪽에 1.5룸을 사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을 거야. 이쪽이. 그리고 용산공원 주변은 그 임차인 수요가 좀 특이점을 갖고 있어. 이쪽이 대사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임차 수요만 오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임차인으로 수요가 받쳐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광화문이 가깝기 때문에 강남뿐만 아니라 임차 수요가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임차인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고가 매물인 경우에는 임차 수요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 임원인 경우에 가장 좋아. 왜냐면 이 수요는 임차 비용에 대해서 내고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유리할 수 있지. 그리고 임차료도 뭐 밀릴 염려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쪽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상품이라고 판단하면 될 거야. 워낙 고가긴 하지만. 이 보면 용산구청 옆에 이 크라운호텔 부지가 현대건설에서 시공하게 될 상품의 에브르라고 보면 될 거고, 이쪽부터 유엔사 부지, 그 다음에 수성부,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아페라 한강이지. 그리고 뒤에 부지는 아페라 파크라고 보면 돼.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쪽부터 한남 5구역이거든. 한남 5구역, 그 다음에 한남 4구역까지 이 별도가 쭉 연결되지. 이쪽 분양가가 높은 거는 뭐 리그가 다른 시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이제 진입자들은 자금 운용이 되는 사람들인 경우니까. 그리고 이 더 파크사이드 서울 같은 경우는 샘플이 일본 도쿄 아자부다 힐스를 좀 참고하면 될 텐데, 아자부다 힐즈 같은 경우에는 도쿄 미나토구에 1,400가구 규모로 지어진 고급 부촌인데, 준공 2023년 6월 30일에 준공이 됐고, 물론 높이는 좀 높은 거야. 여기는 일본 최초로 300m를 넘긴 일본 최고층 마천루이기 때문에 높이는 좀 달라서 용산의 경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복합 용도 개발 MXD 방식을 도입한 샘플이라고 보면 되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 브리티시 스크린 도쿄가 학생 수 700명 규모로 들어가 있고, 개요대학병원 예방의료센터도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향후에 이 하이퍼엔드 방식의 어떤 고급 주거들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 이 아자부다 힐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도쿄 도심 재개발을 최초로 시작했던 민간 기업인 모리빌딩에서 증축을 한 건데, 이쪽은 이 힐즈 시리즈로 유명하지. 아크 힐스, 로pongi 힐스, 오모테산도 힐스, 도라노몬 힐스, 아자부다 힐스. 특히 아자부다 힐스 같은 경우에는 198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총 34년이 걸렸어. 물론 유엔사 부지 매각이 2017년 6월 26일자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10년이 안 됐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일본은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집중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모리빌딩의 이제 힐즈 시리즈 같은 경우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서울은 번지수를 결합한 명칭이 유행을 했지. 예를 들면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한남대로 91, 그리고 PH129는 청담동 129번지, 이런 식으로 지명을 붙이는 명칭들이 유행을 했고, 그리고 이 도심에 이런 식으로 복합 용도 개발로 진행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고도경쟁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는 시점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도입이 된 거야. 예전에는 은퇴를 하게 되면 외곽에서 거주하는 부분이 유행이었는데, 최근에는 출퇴근 시간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심 내부에서 거주하기를 바라고 이런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에 있는 걸 원하지, 외곽에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 이제 노인들도. 더 파크사이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대후 분양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후분양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한 이유는 뭐냐면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 분양가 책정을 할 때 건축비하고 택지감정 평가액이라는 거를 집어넣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공시지가 상승분이 택지감정 평가액에 적용이 되거든.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겠지.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후분양으로 진행들을 해. 그런데 그 부분마저도 이 토지 매입 비용을 감당하고 금융 비용에 대해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은 100% 임대후 분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이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받을 생각이 있다 그러면 금, 토, 일 시간 내서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아자부다 힐스를 한번 보러 갔다 와. 이 정도 분양가 매물을 사려고 하면서 그 정도 시간, 비용 투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용산공원 바로 앞에 인접해 있잖아.
그러면 용산공원 영구조망 그 프레임을 미국으로부터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용산공원이 현재는 한국령이 아니야. 이쪽 주소지는 캘리포니아로 들어갈 거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용산공원에 대한 영구조망권을 뭐 비용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주고 산다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공원이 개방되게 되면 용산공원 연결 브릿지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 단지에서 이쪽이 바로 공원으로 도보로 연결되겠지. 이쪽이. 그러면은 접근성이 아주 좋아질 거야.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이 고가란 부분을 제외하면 경쟁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 같은 경우에 소형 면적의 이 커뮤니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주거가 지금 현재 존재할 때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 고소득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면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단지 내 커뮤니티를 활용하거나 그쪽 주소지만 둘 수 있으면 되지 이런 작은 사이즈라도 선호도가 높을 수 있어.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 로망이 되는 것의 가치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 그리고 이쪽 주변으로 이제 서울 보광초등학교 있는 주변 이쪽이 한남 2구역이거든. 2구역은 곧 관청을 하겠지. 한남 2구역은 한남 서밋으로 준공이 될 거고 24년 12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을 완료를 했어.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원에서 심의가 완료가 됐고 그리고 곧 구청에서 발표가 나겠지. 한두 달 내로 관리처분인가가 고시가 예상이 되고 있고 2032년경에 1537가구로 입주가 예상이 되고 있어. 이쪽은. 그리고 이제 그 옆이 이제 한남 3구역인데 한남 3구역은 지금 이제 철거가 됐지. DH 한남 2030년경에 5899가구 입주 예상하고 있고 세대수가 가장 많지 한남 3구역이. 한남 뉴타운 중에 가장 입지 가치가 좋은 한남 5구역 이쪽 블럭이 이쪽은 DLENC로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2034년경에 2592가구로 입주 예상하고 있어. 그 연도는 좀 바뀔 수 있지만 그리고 한남 5구역의 특징은 40평 이상 중대형 평형 비율이 전체의 39% 이상이야. 그러니까 고급 단지로 구성이 진행이 되겠지. 그리고 이쪽 부분이 한남 4구역. 한남 4구역은 단지명은 레미안 글로우힐즈고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지. 계획은 2034년경에 2331가구로 입주 예상하고 있고 3월 31일자로 영산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어. 추정 비례율은 114%로 한남 2구역에서 5구역 쪽에서 제일 높고 일반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은 가장 좋아. 4구역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물도 없지만 매수를 하려면 전체적인 매물 분석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체 필지는 1491개거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325개, 다가구 107개, 다세대 빌라 533개, 근린생활시설 105개, 상가주택 92개, 아파트 14개, 연립 218개, 나대지가 97개거든. 그러니까 이 전체 필지보다 어찌됐건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합원 수는 더 적겠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펜트하우스를 원한다 내가. 그러면 커트라인이 12위 안에 들어야 돼. 그러면 그 기준은 대지 157평에다가 시세가 180억이 넘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57평 같은 경우에 커트라인이 108위야. 그러니까 대지는 63평이 넘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서 매수를 해야 돼. 일반적인 파사 타입을 매수를 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 없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겨.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가 펜트가 10개거든. 한남 4구역은 20개야. 개수차가 좀 나지 단지별로.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남 2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에서는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부동산 양수시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게 도시정비법 제39조 2항인데 관처 이후에 조합원 지위항도 불가 중에 예외상이 한 8가지 정도 있거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민을 간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333만 기억하면 돼.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곳,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후에 3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 그리고 착공 후에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을 말해. 이때는 승계가 돼. 333을 기억하면 되고 한남 뉴타운은 전체적인 진행 속도는 3, 2, 4, 5순이고 그리고 사업 규모는 3, 5, 4, 2로 기억을 하면 돼. 그리고 한남 뉴타운의 지금 현재 투자 메리트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공공성 강화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적어도 사업시행인가는 나와야 안전해.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임대 비율이 20%에서 30% 이상 받아들여야 할 거기 때문에 사업성을 담보하기가 힘들어. 20%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상급지의 경우에는
되면 사업을 뒤로 미룰 확률이 있어. 임대 비율이 높아지면 이 공공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의 투자 가치는 현재보다도 높아진다고 보면 돼. 속도 면에서.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라든지 이 한남 뉴타운 같은 이 고가 단지의 장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 입지 가치하고 상품 가치로만 가격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부분을 추가시켜야 되냐면 이 트래픽이 아주 중요해. 이 트래픽이라는 거는 정보의 유동량을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트래픽이 늘어난다는 거는 경쟁력 있는 하이 퀄리티 제품 광고가 24시간 방송에서 나오는 효과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유엔사 부지, 용산공원 인접에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MZ세대들이 이쪽으로 몰려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 SNS,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서 촬영을 많이 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어나. 그러면 가격이 즉각 반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고가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매수 주체가 아니라도 이런 식으로 홍보가 진행이 되게 되면 선호도가 아주 높아져. 그래서 가격이 상방으로 가는 거야. 부동산은 기본적인 모토가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건데 지금 현 시세가 그게 녹록치가 않아. 이제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영역으로 넘어갔거든. 몇 년 전만 해도 성구함만 있으면 비교적 저비용인 계약금만 들여서 폭발적인 수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울에서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현실적으로 자본을 통해서가 아니면 불가능해. 이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될 거야.